문을 큰 소리가 나게 닫는다는 것은 화가 났다는 것과 같은 말이고, 도서관에서 상대방의 책상 위에 음료수를 살짝 올려놓는 것은 당신에게 관심 있다는 말을 한 것과 똑같은 겁니다. 빅튜브입니다. 여러분은 화장실이 급해서 공중 화장실을 찾아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화장실이라고 적혀있는 곳으로 갔더니 이런 마크가 있었습니다. 이 마크 외에 남자 화장실인지 여자 화장실인지는 따로 적혀있지 않았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남자라면 여기 들어가서 볼일을 보면 될까요? 아니면 안 될까요? 당연히 이 화장실은 여자 화장실이고 남자는 들어가면 안 될 겁니다. 만약 여러분이 공원에 갔는데 잔디밭이 있고 잔디밭 주변으로 이런 낮은 펜스가 설치되어 있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펜스 높이는 성인은 물론이고 어린이도 넘어갈 수 있을 정도로 낮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잔디 보호 팻말이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여기는 들어가면 되는 곳일까요? 아니면 들어가면 안 되는 곳일까요? 넘어가는 일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성인 보폭으로 쉽게 넘어갈 수 있고, 내가 잔디밭에 들어갈 때 이 펜스는 전혀 장애물이 아닙니다. 그럼 저는 잔디밭에 들어가도 될까요? 당연히 들어가면 안 됩니다. 전자의 경우를 살펴보면 여자 화장실이라고 딱히 적혀있지는 않지만 여자 화장실을 나타내는 상징이 있습니다. 이건 여자 화장실이라는 글자를 직접 적어 놓은 것과 동일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후자의 경우도 살펴보면 누구나 넘어다닐 수 있는 낮은 펜스를 설치한 것은 잔디밭에 들어가지 말라는 표지판을 세운 것과 동일한 말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사회 속에서 살면서 언어를 통한 직접적인 의사소통을 많이 하면서 지냅니다. 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직접적인 언어가 아닌 방식으로도 의사소통을 하게 됩니다. 서로 상대의 말을 모르는 외국인과 마주쳤을 때 손짓 발짓 해가며 길을 가르쳐 줄 수 있는 것도 비슷한 맥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통 이런 비언어적 의사소통은 사회에서 사람들과 만나면서 배우게 되는데, 요즘은 온라인 세상의 비중이 늘어나고 있고 특히 최근 몇 년은 코로나 때문에 사람이 사람과 만나기가 쉽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회화 과정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분들이 가끔 보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뉴스 기사를 봤습니다. 이어폰을 낀다는 것은 기능적으로는 음악을 듣는다든지 통화를 한다든지 뭐 이런 역할을 할 겁니다. 기능적으로는 그런 게 맞죠. 하지만 이어폰을 끼는 행위는 상대와 대화하고 싶지 않다는 비언어적 의사소통으로 이미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어폰을 끼고 상대를 대하는 행위는 나는 너와 대화하고 싶지 않다 라고 직접 이야기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겁니다. 여자 화장실이라고 써놓지 않아도 빨간 치마 입은 사람 그림이 있으면 여자 화장실인 것이고, 잔디보호라고 써놓지 않더라도 펜스가 쳐져 있으면 들어가면 안 되는 겁니다. 이어폰을 끼는 행위는 상대와 대화하고 싶지 않다는 비언어적 의사소통이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이어폰에 주변 소리를 들리게 하는 옵션이 있느냐 아니냐는 핵심이 아닌 겁니다. 똑같은 사과를 하더라도 미안한 표정을 지으면서 할 때와 화가 난 표정을 지으면서 할 때는 상당히 느낌이 다릅니다.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고 하는데 그 말을 할 때 표정이라든지 억양이라든지 자세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다 그 한마디에 포함되는 겁니다. 천냥빚을 갚을 수 있는 말 한마디에는 진짜 문장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남의 결혼식장에 하객으로 가면서 하얀 드레스를 입고 간다는 것은 그 사람이 결혼식에 불만이 있다고 말을 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문을 큰 소리가 나게 닫는다는 것은 화가 났다는 것과 같은 말이고, 도서관에서 상대방의 책상 위에 음료수를 살짝 올려놓는 것은 당신에게 관심 있다는 말을 한 것과 똑같은 겁니다. 여기 음식 괜찮지 않냐는 말에 아무 대답도 하지 않는 것은 아무 말도 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맛이 없다고 말을 한 것과 같습니다. 뭔가를 해야지만 말을 한 것이 아니고 심지어 아무 말을 하지 않더라도 말을 한 것과 같은 겁니다. 저도 전화를 참 싫어하는 편인데 저랑 비슷한 분들이 많이 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전화보다는 문자를 선호하고 직접 만나는 사람들보다는 훨씬 많은 사람들을 온라인에서 만납니다. 직장이나 학교에서도 사람을 직접 대하는 빈도가 매우 낮아졌고, 최근 코로나 등으로 인해 재택근무나 온라인 강의 등이 늘어나면서 이런 현상이 더 심화된 것 같습니다. 아마 이런 추세가 쭉 이어진다면 아마도 비언어적 의사소통 중 일부는 소실되거나 변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비언어적 의사소통 역시도 엄밀히 말했을 때 언어가 아닐 뿐 사실상 언어와 동일한 성질을 가집니다. 그리고 언어는 역사성을 가지기 때문에 비언어적 의사소통 역시도 역사성을 가질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는 바뀌거나 없어질 수도 있는 거죠. 하지만 지금 현재 사회를 이루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전히 고전적인 비언어적 의사소통을 공유하고 있고, 언어는 사회성 역시도 가집니다. 이 부분을 무시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회를 구성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와 같은 방식으로 의사소통을 이미 하고 있다면 나머지 사람들도 그에 맞추어 의사소통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영상 요약하겠습니다. 점점 온라인 생활의 비중이 늘어나고 있고, 최근에는 코로나의 영향으로 인해 사람과 사람이 직접 대면하는 경우가 많이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 사이에서 사용되는 비언어적 의사소통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비언어적 의사소통도 시간이 지나면서 바뀌거나 없어지기는 할 겁니다. 하지만 어쨌든 사회생활을 잘하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들을 무시하기보다는 그런 부분에 대한 고려를 하는 것이 필요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